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영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국의 명소 중에 맨체스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맨체스터 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렇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클럽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나라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의 축구 클럽이죠. 자, 그러면 영국은 원래 축구를 상당히 사랑하는 나라죠. 그리고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따 명소를 저랑 보시겠지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의 그 전용 구장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잉글랜드 북서부에 있는 도시로 리버풀 동부 쪽 약 50km 모지각 지류인 어웰강과 아크강의 합류점에 있는 것이 바로 맨체스터라는 지역이죠. 광역 도시권으로 2019년 기준 영국에서 런던 다음으로 많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런던, 버밍엄과 함께 영국의 3대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의 어원은 고대 로마가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지었던 성체이다. 이자 정착지인 마무시움 또는 그 번영인 망쿠니오에서 온 것이 바로 맨체스터입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과거 산업혁명의 혁명적인 도시로 성장하면서 철도 운하의 개통으로 물류업과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세계적인 공업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보셔야 될 명소 중에는 이 산업혁명의 핵심적 도시였고 그 다음에 상공업이나 세계적 공업도시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명소를 볼 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정비 사업과 함께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도시 재생에 집중하였고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그렇죠. 산업혁명의 핵심 중심지였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잖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붐이 된 것이 공업화였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제조업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조업 안 해요. 제조업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뭐 저런 그 개발도상국 정도에서나 제조업이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거고요. 요새는 다 뭐가 기반? 그치, IT요. 그래서 과학과 금융 등 서비스 기반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꾀하여 영국 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맨체스터입니다. 자, 이건 맨체스터의 전경이고요. 자, 첫 번째로 보는 명소는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입니다. 자, 맨체스터 시청사 근처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으로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중세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의상 등 25,000점에 달하는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국립미술관이다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피카소, 고흐, 뭉크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는요, 이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의 전경입니다. 거의 뭐 이런 양식은 앞에서 많이 보셨죠. 자, 맨체스터 과학산업박물관. 제가 아까 그랬죠.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그 세계적인 공업도시의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명소를 보게 되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자, 이제 박물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에 있는 박물관으로 196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산업, 기술, 과학 분야의 발전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박물관이죠. 전력, 기계, 건축, 교통, 직물, 에너지, 우주항공, 통신 등 각 주제별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핏파이어, 호커 헌터 등의 항공기, 롤스로이스 등 초기의 자동차, 증기터빈 발전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터빈 발전기는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도구였죠. 이런 것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박물관의 전경인데요. 보통 박물관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 자체가 이게 산업과 과학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갤러리 뭐 봤죠?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를 봤고요. 자, 요번에는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를 볼 거예요. 1889년에 개관한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는 맨체스터의 공공미술관이자 맨체스터 대학의 부속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 2015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갤러리가 위치한 휘트워스 공원을 갤러리의 일부로 포함하는 등 전시 공간을 두 배로 확장을 했어요. 주요 컬렉션 분야는 수채화, 조각, 벽지, 섬유이며 헨리 무어, 바바라 헵워스 등 현대 아티스트와의 아트 컬렉션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엔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도 이렇게 현대 아티스트와 같이 그 현대 아트 컬렉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휘트워스 공원의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식사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 그러니까 미술관 내의 카페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숨은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맨체스터 아트 갤러리의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죠? 보통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맨체스터 대학 안에 있는 부속 박물관, 그러니까 미술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간 학교의 분위기가 나죠? 자, 맨체스터 로울리예요.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셰퍼드 부두 지역은 맨체스터가 자랑하는 야심찬 문화지구로 영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셰퍼드 부두 지역은 이곳은 영국에서 대표할 만한 현대 건축물이 몇 군데 자리 잡고 있는데, 그중 2000년 4월에 개관한 로우리는 주목할 만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갤러리 2군데를 봤고요. 박물관 1군데를 봤어요. 네 번째로 보는 것은 로울이라는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뮤지컬, 연극, 오페라, 발레 등 다채로운 공연 문화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2군데의 공연장을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과 미술작품이 전시된 갤러리, 우리 앞에서도 갤러리 2개 봤어요. 바, 스튜디오,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로우리의 전경입니다. 조금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건물들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요. 이 셰퍼드 부두 근처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거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합문화센터는 비교적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좀 현대적이죠. 자, 제가 아까 맨체스터 하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구단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축구장 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드 트래퍼드예요. 이 올드 트래퍼드가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용 경기장인 거죠. 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경기장입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에 있고요. 별칭은 꿈의 구장, The Theatre of Dreams죠. 1910년에 개장을 했고요. 수용 인원은 76,121명입니다.
UEFA가 공인한 별 5개의 경기장으로 UEFA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와 UEFA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을 치를 수도 있는 구장입니다. 자, 2005년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실시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서 가장 경기를 보고 싶은 구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물관, 트로피 전시실, 레드카펫 레스토랑, 스카이박스 등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가 열린 곳이기도 하지요. 자, 이게 올드 트래퍼드의 전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볼게요. 우리가 도서관을 또 안 보면 안 되겠죠? 존 라일랜즈 도서관입니다. 딱 보니까 사람 이름 같지요? 우리가 명소를 볼 때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맨체스터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존 라일랜즈가 세상을 떠난 그의 부인이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지은 공공 도서관입니다. 현재는 아까 여러분 맨체스터 대학의 부속 미술관을 하나 봤어요. 그쵸?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였죠. 이 존 라일랜즈 도서관도 맨체스터 대학의 부속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거대한 고딕 양색의 성당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웅장하고 중후한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문화재나 관광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학생과 시민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며 삶의 일부처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고딕 양식이라고 했고요. 딱 여기 봤을 때 이제 안의 전경인데 학교 도서관은요 일반 공공 도서관과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양식은 고딕 양식인데 분위기는 딱 학교 도서관 그 분위기죠. 자, 여기까지가 명서였고요. 자, 우리 이제 요번 맨체스터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 영어는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현지의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갔으니까 외국인이랑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아무만이랑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구문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Excuse me, could I talk to you for a while? 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남의 시간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례합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excuse me고요. 자, could I가 나왔는데요. could I를 한 단계 낮춰볼게요. 뭘까요? can I죠. can I는 제가 언제 쓴다고 했어요? 그쵸?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우리가 허락과 양해를 구하려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크다이를 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하다, 이야기하다의 동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톡동사를 썼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죠. 주고받고. 그래서 톡이고요. 우리가 톡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호스트, 진행자가 있고 게스트, 손님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톡동사는 항상 대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to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For a while이에요. 여기서 for는 시간과 기간 앞에 쓰이게 되면 누구누구를 위하여 아니면 목적과 지향점이 아니고요.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자, 얼굴 동안 아닌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while이에요. 원래 while이 동안이란 뜻인데 그 앞에 어와 부정관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 잠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I hope I'm not interrupting 이죠. 자, interrupt 하게 되면 방해하다란 동사고요. 거기다 ing를 붙였습니다. I'm not interrupting. 저는 방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I hope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다, 희망하다, 소원하다가 hope도
동사가 있고 위치 동사가 있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우리가 hope는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랄 때 쓰고요. 보통 wish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수업 시간에 가정법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쵸? 그럴 때 보통 I wish를 써서 가정법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 왜 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바랄 때 가정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자, 내가 상대방에게 방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I hope를 쓴 거예요. 자, I'm a visitor here예요. 자, visitor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비짓에서 왔어요. 비짓은 뭐다? 방문하다. 우리가 동사에다가 이하를 붙여야지만 명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짓이라는 동사는 오하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어요. 자, 방문자죠. 방문객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방문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could I talk to you for a while? I hope I'm not interrupting. I'm a visitor her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그래서 excuse me 끊으시면 되고요. could 다음에 I네요. could I 다시 약화해서 cry 해주시면 돼요. 자, for는 단독으로 발음할 땐 R 사운드가 정확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로. 자, 그러면 excuse me, could I talk to you for a while?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인데요. 문장의 끝을 올릴까요, 내릴까요? 여러분, excuse me는 문장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고요. could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짧지만 끊어읽기 가능하십니다. hope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I hope이 한 문장, I'm not interrupting이 또 한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I'm 다음에 어기 때문에 연음할게요. I'm a.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으세요. could의 L 사운드, could, would, should L 사운드 다 묵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톡에서 L 사운드 묵음이에요. ALK로 끝나는 단어는 L이 묵음입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walk.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Could I ask you a few questions? 자, 여러분, ask가 무슨 뜻이에요? 묻다. 조금 더 나가면 요청하다, 요구하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부탁하다. 자, question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여쭈는 거네요. 자, 근데 a few가 나왔어요. a few는 뭐예요? 몇몇, 약간, 좀인데요. 이거는 뒤에 꼭 뭐가 나올까요? 복수명사. 다시 말하면 셀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복수가 있겠죠. 이 밑에 보면은 약간 조금이라고 썸을 썼어요. 이거 고친다는 거 안 고쳤다. 여기 S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죠.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 questions? 죠? 자, 여기서 보시면 do you mind네요. 자, 여러분 mind가 뭐예요? 물론 명사, 동사가 다 돼요. 명사로 쓰이면 생각, 마음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꺼리다, 신경을 쓰다. 그 다음에 마음에 두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예요. 명사 아닙니다. 명사로 생각, 마음은 아니죠. 그럼 당신은 꺼려 하십니까? 당신은 신경을 쓰십니까요? If I, 내가 뭐 한다면,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본다면, some question, 몇 가지의 질문을 당신한테 한다면 꺼려 하시겠어요? 그럼 당신에게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제가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이 더 정중할까요? 두 번째 문장이 더 정중할까요? mind를 쓰게 되면 상당히 정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정중하고요. 자, 첫 번째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하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정중합니다.
I like to practice my English. 자, 여러분. practice는 명사와 동사가 다 됩니다. 여기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쵸? would like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겠죠. would like은 want와 비슷하고 그 뒤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서 이건 동사예요. 연습하다겠죠? 그래서 저는 연습하고 싶습니다. My English, 제 영어를. 그래서 영어 연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What book are you reading? 무슨 책을 읽고 계시나요? 이거 현재 진행형이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ould I ask you a few questions? Do you mind if I ask you some questions? I like to practice my English. Excuse me, what book are you reading?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ask 다음에 you죠. 연음시켜서 ask you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끊어읽기 가능하십니다. mind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쵸? 이거 빠져도 되기 때문에. 자, if 다음에 I예요. 연음할게요. if I 해주시면 되겠죠? 자, I would의 줄임말이던 I had의 줄임말이던 자, 이거 축약형 어떻게 읽으세요? I'드라고 보통 읽으시죠. 근데 이거는 뒤에 단어가 꼭 나와요. 그래서 뒷단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선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시옷 받침. I like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what said are you listening to예요. 자, 앞에 문장과 뭐가 구문이 비슷해. 앞에서는 what book are you reading이에요. 여기는 what book 대신에 what cd가 들어가고 앞에서는 reading이었는데 여기서는 listening. 여러분, listening과 hear의 차이는 뭐예요? hear는 내 청력이 소화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hear고요. listen은 뭐예요? 그쵸? 귀를 쫑긋하는 경청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임영웅 좋아하시죠? 임영웅의 노래를 들을 때는 너 노래 잘하는구나. 너 노래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쫑긋해서 막 가사를 막 따라 부르시려고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hear가 아니라 listen이고요. 옛날에 우리 배울 때 listen to music이었죠. listen은 뒤에 to가 꼭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무슨 CD를 듣고 계신가요? Where did you buy that cool bag이에요. 자, where did you buy예요. 당신은 어디서 사셨어요? 이미 산 거니까 과거형을 썼고요. it, 그것을 언제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When did you buy it?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대명사 it을 써서. 근데 그거는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That cool bag이에요. 저기 시원한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예요? 그쵸? 옛날에 쿨을 우리 시원한 선선한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시원한 선선한으로 안 써요. 뭘로 쓰이죠? 멋진. 그랬더니 옛날에 멋지는 나이스였잖아요. 선생님 그럼 나이스는 요새 무슨 뜻으로 쓰여요? 굿과 비슷한 좋은, kind와 비슷한 친절한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면 그 멋진 가방 어디서 사셨어요? 이보다는 조금 구체적이 됐죠. I feel a little nervous talking to a stranger. 저는 느껴요. 뭘 느끼냐? A little. 자, 아까 우리 a few가 나왔죠. a few는 제가 뭐와 같이 쓰인다고 했어요? 복수명사, 즉 수랑 쓰이는데 a little도요.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몇몇이란 뜻인데 얘는 뒤에 누가 나온다? 양이 나와. 양은 셀 수 없다는 음매하는 쉽이 아니고요. 여러분 넓어쓰는 형용사죠.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a little이에요. I feel a little nervous면 제가 약간 긴장감을 느끼네요 라는 얘기죠. nervous는 긴장하는인데요. nervous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치. nerve에서 왔어요. nerve는 신경이에요. 여러분 긴장하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고 하죠. 그래서 nerve에서 온 거예요. 이를 떼버리고 OUS를 붙인 거죠. 근데 talking, 말하는데 내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네요 라는 얘기죠. to, 누구누구와
톡은 뒤에 제가 to 플러스 대상 나온다고 했어요. A stranger예요. 그럼 stranger는 뭐죠?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수상한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런 상황 용어에선 수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낯선이. 이거 어디서 왔어요? 그치? strange에서 왔죠? 자,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하자니 좀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여기서 왜 톡동사를 썼어요? 그치? 주고받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면 토킹 나왔죠? 여기 토킹은요.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이거 동명사예요. 왜요? 이 문장의 동사는 뭐예요? feel이에요. feel이 강박동사죠? 강박동사는 뒤에 동사를 현재가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동명사고요. When did you arrive예요. 여러분 arrive 하면 도착하다죠. 그럼 반대말은 뭐야? leave, start, 그 다음에 depart. 우리가 도착하다니까 출발하다가 돼야 돼서 depart라는 동사를 써요. arrive의 반대말로.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쓰이고요. 출발하는 거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leave나 원래부터 알고 계시는 start, 출발하다라는 동사를 쓰죠. when은 언제예요? 그래서 언제 도착했나요? 그쵸? did니까. 그쵸? 그래서 이미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at CD are you listening to? Where did you buy that cool bag? I feel a little nervous talking to a stranger. When did you arrive? did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did you 해주시면 되고요. feel 다음에 어니까 feel. 그 다음에 스트레인저가 맞는데 T한 사운드네요. stranger. 그래서 세 번째 문장 하면 I feel a little nervous talking to a stranger.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를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은 I feel the same way예요. 자, same은 같은, way는 여기서 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방법. 나는 같은 방법으로 느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대방과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맞장구 치며 나도 그래, 동감이야 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 feel the same way. 그 다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뜻이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의 명소를 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람 만나서 대화 시작하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들으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